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처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치욕적 결정이다. 이게 이제 유상범 의원님의 워딩입니다. 자, 네네. 치욕적 결정이라고 하신 이유 뭡니까? 네.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요. 네. 먼저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또 특검법 발의, 뭐 이재명 면소법, 이재명 재판준다법에 이어서 지난 6월 4일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10시간 만에 대법원에서 가장 반대하는 네. 소위 대법관 30명 증언법을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를 시킵니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그 민주당의 압박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던 거로 보이죠. 네. 이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 처리도 되기 전에 법원에서 알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길 추정을 하면서 사실상 재판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이거야말로 법원이 정치 권력에 굴복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치욕적 결정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법원에서 우리 헌법 84조를 근거로 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고법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84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했습니다. 헌법 84조의 규정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중요한데요. 지금 5개 재판은 모두 재직 중에 소추된 게 아닙니다. 네. 이미 1년, 2년 전에 다 기소가 된 사건들로 재직 중 소추 범죄가 아닌 거고요. 네. 또 하나 소추라는 것의 의미는 그 뭐 국어 사전이나 본문이나 어디 다 찾아봐도 공소 제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사안들은 이미 재직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재직 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것은 그 전에 있는 일반적인 범죄에 관련된 사안이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재판 중단을 했다는 거는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와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치욕적 결정이라고. 예. 자, 재판부 지금 2개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지금 3개 재판부가 남았거든요. 네. 나머지 재판부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걸로 예상을 하세요? 이미 위중교사 사건 항소심의 경우에는 네. 지난달 20일에 이미 추후기일 지정을 했으니까 네네. 이것도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걸로 보고 예. 본다면 나머지 2개 재판부의 그 방향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네네. 이제 제가 하나 더 첨언해서 예, 말씀드리면 의원님. 공수처의 경우에 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권이 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관련 사건이 내란죄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직 중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재직 전에 이미
기소돼서 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재판이 중단된다. 이건 법원 자체로 스스로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을 라고밖에 볼 수 없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재판 중단하고 기일 추정한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직 중에도 내란 외환죄 아닌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서로. 그렇죠. 완전히 모순된 결정이죠.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소추라는 것은 사실 소추하기 위해서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상적으로 다수자들은 그 소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네. 수사도 가능한 상태인데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의 재판이 불가능하다. 그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죠. 네. 이게 이제 법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누워버렸다, 뭐 이렇게 막 굴종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대통령 당선제 진행 중인 형사재판제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 처리하기 직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서 넘겨봤자 다음 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 원내대표 이제 취임하게 되면.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라 그럴까요? 이런 움직임들이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그와 같은 입법 가이드 중에 이제 재판 중단법. 네. 이거는 그 자체가 처분적 법률이고 네네. 헌법상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반하는 법안입니다. 예. 즉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예. 그건 위헌적 논란이 굉장히 큰 법안이죠. 예. 근데 이 법안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사실은 대법원장 탄핵, 특검 또 특검법 발의, 그러다가 대법관을 30명으로 그냥 바로 증언하겠다는 네.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켜 놓은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법원에 대한 엄청난 폭압적 압박이죠. 네. 이런 것들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굴복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서는 건달이 힘을 쓰면서 협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와 같은 법률안을 가지고 또 특검 및 탄핵안을 가지고 사실은 법원을 압박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 잘못하거나 판사가 판결 잘못하면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예, 법 왜곡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잘못됐다는 걸?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소위 고발을 하면 네. 일반 시민단체나 민간인이 고발하면 무조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굉장히 사법부 자체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네. 그런 법안이죠. 형해화한다 받아들일 수 이거죠? 없는 법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행정부까지 장악해서 네. 그나마 견제할 최후의 보루가 이제 사법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마저 난망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사법부가 지금 저렇게 스스로 지금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과연 사법부가 이와 같은 민주당의 폭압적 압력에 저항을 할 수 있을까? 원래 압력이 한번 굴복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계속 굴복하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7년 체제 이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87년 체제 이후에 또 없었고요. 네.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의 재판받는 것이 유죄가 확정된다고
법을 고쳐가지고 면소를 받겠다 네. 하는 그런 법안을 내거나 자신의 재판 중단을 하는 법안을 내는 그와 같이 그 법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거 이제 통과되고 뭐 공직선거법 뭐 이런 그 이재명 대통령 면소시킬 수 있는 법안 만약에 통과되고 줄줄이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이나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 예, 저희들이 예. 뭐 그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예. 모든 수단은 다 하려고 할 것이고 할 예정입니다. 만일 발생한다면. 네네.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은 예.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한덕수 전 총리가 임명했던 2명의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예. 이제 새로 지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만약 그런데 거기서도 그 소위 그 좌파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 2명이 임명된다면 네. 사실상 우리가 그 추진하는 많은 그 합법적인 법적 투쟁이 효과를 거두기는 또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런 또 생각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특정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성향을 갖는 사람들로 장악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독립을 제대로 사법부의 독립 또는 재판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최근에 주진우 의원인가요?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지금 상황에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과거에도 말이죠. 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네.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국회 내에서도 일방 폭주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관행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 그런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입법 폭주를 일당이 주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 선배 의원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대에서도 상반기에는 네. 다수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지만 하반기에는 그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고 법사위원장은 그 당시 여당이었죠. 제2당에게 넘겨준 전례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다수당으로서는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네네.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는 있었죠. 그러나 그 상당 기간 또 숙려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 법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무리한 추진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지연되는 효과를 예. 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란이 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런 데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거든요. 또 토론이라는 것도 한 차례 듣고 나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 포교를 강행하는 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법적 완전성도 저해되고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이른바 3대 특검법 내란 김건희 여사 최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3대 특검이 막 검사 120명이 동원된다고 하는데 초유의 일인데 네. 자,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검찰을 잘 지휘통솔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메모드 규모로 특검을 정권 초부터 하는 걸까요? 이것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네.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을 활용해서 네. 그걸 진행이 됐었죠.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란 종식이라는 명목으로 결국은 대규모 사정 정국을 형성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야당을 네. 압박하고 전국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를 뭐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 밝힌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수사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죠. 네. 특히 이제 이 법안들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미 처리됐거나 이미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 다 수사 중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하에서 그것이 그냥 방치된 게 아닌데 여러 가지 특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특검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일 그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브리핑이죠. 브리핑을 한다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특히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문제도 있지만 명태균 관련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여러 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돼 있다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 굉장한 압박을 가할 것이고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그 며칠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집중적인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전국을 완전히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고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그 노림수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보면은 이제 최장 170일이라면 연말까지 수사가 쭉 몰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그렇죠.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충분히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노리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 첫 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법안을 발의한 예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협치와 소통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하튼 이 견제해야 될 야당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계엄과 탄핵 사태 대선 패배에 대한 좀 책임을 좀 짚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차기 지도 체제 구성에 대한 각자의 다른 생각들 이게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이렇게 약간 갑론을박이 있고 좀 우왕좌왕이라 그러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어디부터 이 실타래를 좀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는 대선 패배하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 내부 논의를 통해서 새 신안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네네. 결국 그 책임이라는 것은 당직 총 지도부 사퇴가 당연히 모양새를 갖추는 게 맞죠. 네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까지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원 사퇴하고 지도부는 사실상 비대위원장 한 분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의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당 개혁 방안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충분히 종결되지 않아서 월요일 날 다시 모여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일요일 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이것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쇄신한 내용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혁신안까지 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개인 생각을 공개함으로써 논란이 증폭되는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쇄신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당 내부 사안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현재 그 사법부가 이미 완전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그 기일 추정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지금 저희 총력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여러 가지 쇄신안들이 당 내부에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됨으로써 그 대여 투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집중을 못하고 네. 당 내부 논란으로 지금 치중되면서 뭐 우리 당 내부나 국민들로부터 또 굉장히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여투쟁을 강력히 해야 하는데 물론 쇄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예. 쇄신안이 충분히 당내 논의를 거쳐서 익어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계속 그 뭐라 그럴까 당내에서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은 그 쇄신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뭐 우리 국민혁신위원회 등 네. 새 지도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필요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요. 네. 지금은 대여 투쟁과 혁신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대여 투쟁은 보이지 않고 그 혁신이라고 그러면서 당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네. 저희 당이 그 내용에 휩싸인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불신도 큰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뭐 조금 더 연장하냐 이 문제하고 원내대표 선출 문제하고 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 임기는 우리 지난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예예. 우리 대선 후보 와 이 런닝메이트적 성격으로 6월 30일까지 정했습니다. 네. 그럼 정했으니까 그때까지 임기를 하시면 되고 그 새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돼서 뭐 추가로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거기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냥 순리대로 네. 뭐 풀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마치 그 국민들은 어떻게 의심하기 쉽냐면 저렇게 대선에 지고 이런 사태를 겪고 이러면서도 지금도 저 국민의힘은 당권 어떤 투쟁에 골몰하나 이러고 의심할 여지가 조금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런 환골탈퇴하려는 의지 그런 거 보이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네. 조속히 새 지도부를 꾸려서 새 지도부가 어떤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네. 하나된 모습으로 가겠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네.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다른 형태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좀 많은 실망감과 예. 그 어떤 분노를 좀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이 이번 주는 일단 그 원내대표 선출도 있고 해서 넘기기로 했지만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서 처리하려고 할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방송법 개정안, 뭐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제2호를 해서 처리가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죠. 네. 이사수 증가하는 이사수를 이제 늘리는 부분인데 문제는 추천인을 보시면은 네. 소위 어떤 그 추천에 있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네. 어떤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단체들입니다. 언론 단체들. 네. 즉 이것은 또 그 단체들의 모든 성격이 굉장히 그 좌편향된 네네. 민주당의 굉장히 민주당 쪽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공영방송을 위해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네. 거기에서 이사를 추천한다. 이것은 결국은 특정 세력들이 자기 이념에 맞춰서 방송을 장악했던 의도 위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사 선임에 관련된 이사의 인원 규정들은 주요 선진국의 예에 따라서 공영방송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국회에서만 추천을 해왔던 겁니다. 네네.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정 성향의 시민 사회 단체들 뭐 이런 그룹들이 추천을 한다. 이거는 그 국정 운영 체계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유상범 의원님은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 만나러 특사단 일원으로 하와이 다녀오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국민의힘 애를 많이 태우셨는데 홍준표 네. 전 시장이 얼마 전엔 사이비 보수 정당 청산하고 새 시대 준비해야 이런 그 홍 전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행보 어떨 걸로 전망하십니까? 뭐 청년의 꿈에서 오늘 답변하신 게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또 개혁 신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안 하신다고 답장을 내셨고 네. 아마 결국은 제3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